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토토토너님도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미리 이제 이러이러한 거 얘기를 할 거다 그랬었죠. 반등 나오는 종목들, 반등이 아니라 이제 돌려세우는 종목들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드리고, 왜냐면 낮에 회원들한테 했는데, 지금 저녁 때 이제 저녁에는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센 거. 그래서 강세장, 약세장, 개별주장세, 그 다음에 대형주장세의 특징이 뭔지, 이게 각각의 정의와 특징을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요즘에 약세장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뭐가 진짜 약세장인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약세장이 정확하게 어떤 정의도 모르고서 약세장 운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료주, 그 다음에 이제 축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죠.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강원도 홍천인가요? 거기 터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사료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가 원래 2년 전에 3년 전이구나, 2019년도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종목이 바뀌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2019년도에는 처음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터졌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파주인가 거기서 한번 터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움직였던 테마주하고 지금 테마주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걸 수는 있는데, 패턴이 바뀌었어요. 패턴이 아니라 종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주린이들이나 주식을 조금 이제 좀 관심 깊게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이따 그 얘기 중요한 얘기니까 뒤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는 원래 얘기해드리기를 좀 종목이 좀 최근에 급등하는 반등 나오면서 종목이 돌려세우겠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주말에 더 편안하실 거다, 이제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강세장, 약세장 이거 얘기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술자리 가셨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오늘 지수부터 먼저 체크하고 시작을 하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네네. 이제 잠깐만요. 일단은 이제 강세장, 약세장, 상승장,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딱 이렇게 해볼게요. 강세장, 약세장, 그 다음에 개별주장세, 대형주장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제 뭐예요? 지금 이제 강세장 얘기는 안 하죠. 약세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세장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이제 뭐 좀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하죠. 지수는 자, 이걸로 보죠.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0.98% 상승으로 끝났는데, 그냥 21선 위에서 끝났어요. 살짝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거예요. 그전에 21선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21선 위에 살짝 올라왔고, 근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제 눈엔 좋아 보여요. 보는 시각 차이예요. 코스닥이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1.15% 상승 출발했지만 끝날 때는 좀 반납을 했죠.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봐도 21선 위에서 올려놓고 끝났습니다. 잘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상한가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장대 항복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닌 척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보기에는 이제 즐거움이 없지만 보는 즐거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개인들이 답답해가지고 헐크로 다 변해요. 승질내고 욕하고 다 원망하고 종목 집어 던지고 손절하고 다 끊어요. 이렇게.
지금은 손절 안 하시고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라잖아요, 제가.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막 헐쿨이 변해요. 힘드니까. 답답해져요, 답답해서. 네.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한다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이겨내셔야 돼요. 네. 방법은 없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네. 아무튼 이제 지수는 오늘 잘 끝난 겁니다. 네.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얘기는 끝났고요. 그 나스닥 지수는 어젯밤에 끝나기를, 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2.6% 급등을 했는데 뭐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고 다우 지수도 잘 올라와서 끝났고, 다우 지수 보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스닥 이상에서 그렇지 반등 나오잖아요, 다우 지수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다 급등을 했는데 기술주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막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근데 미국도 경기가 안 좋다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그 미국의 유통업체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유통업체들 있죠? 네, 주가 다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유통업체 주가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네, 기술주도 반등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난 제발 그런,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게, 사람 더 들어오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그 생각을 하실 거면은 주식을 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아,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거면 어디 진짜 뭐 뒤늦게라도 저기 좋은 대학교 그 경제학 그런 거 잘 가르치시는 네, 교수님 찾아서, 그죠?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찾으셔가지고 늦게라도 거시경제, 뭐 미시경제 이런 걸 좀 공부 좀 하시든지요. 응? 그냥 KBS, MBC 뉴스, YTN, 연합뉴스 이런 것만 보면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면 주식을 하지 마시든지. 제 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거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뭐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주식이 뭔데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돈을 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잘 될 거다, 올라갈 거다, 실적이 개선될 거고, 우리나라 경제, 이 기업이 좋아질 거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그죠? 네. 뭐 나라 망할 거다,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뭐 아,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아니다,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질질질. 네. 그게 이제 심리가 꼬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세장하고 약세장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잘 참고하세요. 네. 번호 찍기도 귀찮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찍으라고 하죠, 그죠? 네.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강세장하고 약세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순서가 그래요. 강세장은 뭐냐면, 강세장. 이제 강세장이라 그러면 뭐 시세가 뭐 강세다, 뭐 불장이다, 뭐 황소, 그죠? 네. 뭐 황소 얘기하면서 이제 불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자주 강의하던 게 다우이론이라고 있었거든요. 다우이론. 근데 잠깐 이미지가 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이게 차트 옛날에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뭐 그냥 단순한 걸로 보죠. 잠깐만요. 요 그림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세요? 요거는 아니고. 네, 잘 보세요.
이게 다우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쉬워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100년 전에 나온 이론인데 이게 지금도 맞아요. 네. 자, 빨간색이 파동이 3개 있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3개 있고, 그죠? 네. 강세장이 뭐냐면 요거를 강세장이라고 그래요. 떨어지니까 이걸 약세장이라고 안 하고 약세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강세장, 강세 국면, 약세 국면.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약세장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에 강세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강세장이 이거예요. 세력이 매집을 해서 마크업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상승 국면. 그래서 이제 꼭지에서 과열되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보면 특히 보성 파워텍이나 제가 얘기 많이 했던 에노토크 옛날에 웹스 그런 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쭉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한번 꺾고 또 올라가고 꺾고 또 올라가죠, 그죠? 마지막에 뭐 나와요? 이미테이션 눌림목, 가짜 눌림목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속이죠. 거리가 팡팡팡팡 터지면서, 그죠? 네. 그러다가 급락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등 한번 나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스르르르르르 떨어지죠. 저 밑에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님은 어디 갔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 올라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저기 가 있잖아요. 요즘에 게임주들이 이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상승 국면이에요. 강세장, 강세 국면, 그죠? 그러면 이제 약세 국면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를 약세 국면이라고. 여기서부터 급락 반등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거죠. 조정이, 그죠? 네. 근데 약세장 얘기하는데 약세장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침체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침체될 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주식시장이 침체될 거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침체가 어디냐면 침체 국면이 여기라니까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빠져들 거다. 응? 약세장이 뭔지도 몰라요. 약세 침체. 그래서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까봐. 이렇게. 근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종목이 이미 이만큼 떨어졌어요. 나스닥 지수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반대로 환율은 오를 만큼 올랐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종목들 주가도 떨어질 만큼 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만큼 또. 근데 그게 언제예요? 작년 올해 1, 2월 달에 저점이고 3, 4월 달에 반등 나왔다가 가야 되는데 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인플레이션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러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누가요? 세력이 던진 게 아니라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주가가 살짝 약세를 보이니까 개인들이 시리에 빠져서 다 손절 때리고 승질 내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왜요? 뉴스 보고. 뉴스 좀 그만 보라니까. 뉴스 안 봤대요. 근데 경기가 왜 침체될 것 같다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뉴스 보지 말라니까. 뉴스 보고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약세는 어디냐면 여기라니까요. 분산 공포거든요. 분산 공포. 분산이 뭐냐면 206 여기에요. 네. 잠깐만요. 네. 실제로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집, 여기가 마크업,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가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요. 여기가 과열. 분산이 뭐냐면 세력이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 넘긴다 그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를 분산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공포 국면이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여기를 공포라고 하는 공포 국면. 여기 있으면 미쳐요. 얼마나 힘든데요. 네. 근데 이거 작년에 다 겪으셨잖아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주식하실 때 안 힘드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죠? 힘들었잖아요. 왜요?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안 올라올까봐, 더 떨어질까봐, 그쵸? 그래서 힘드신 거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안 올라올까봐. 그러니까 이미 2단계를 지났다는 거예요. 2단계를 지났다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종목들이 양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낮에 오후에,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이거 해줬어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 한 150개 이상 쭉 보여드리면서 무작위로 그냥 해가지고 보라고. 우리방 추천주만 내가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보라고. 아무거나 그냥 막 갖고서 했다니까요. 근데 150개 중에 제가 딱 2개 빼고는 다 좋다고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다 보여드렸다니까요. 돌아서고 있지 않느냐. 응? 원래 그걸 이제 오늘 저녁 방송 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낮에 했던 걸 밤에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낮에 방송 들었던 분들이 밤에 또 듣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네. 그 얘기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하면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이제 해드리려고 바꾼 거예요. 이 종목들이 바닥에 축 눌렸다고 양봉 나온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침체 국면도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침체 국면이 끝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지우고, 이 침체 국면이 끝나면 뭐가 올까요? 뭐가 오겠어요? 뭐가 오겠냐고요. 다시 이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매집, 상승, 과열,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제가 그러잖아요. 거의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침체 약세장이 끝나가고 있는데 약세장이 진입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해되셨으면 10번 찍어주세요. 네. 찍기 싫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어지간하면 찍으시고. 와, 오늘 진짜 조금 늘어졌네요. 네. 어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술이 좋은 거예요. 술이. 방송 듣고 술 드시라 그랬더니, 네. 그래도 나가서 지금 술 드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술 한 잔 먹으면 10만원 기본이죠. 그죠? 네. 제가 술하고 담배를 끊었더니, 네. 진짜 돈이 그만큼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는 게 힘들다, 돈이 항상 부족하다, 술 담배 끊으세요. 네. 아이, 이거라도 있어야 산다 그러죠. 네. 끊으세요. 그러면 정말 더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아직도 술 먹으라고 그러세요. 술 안 먹으면 무슨 재미냐 그러시는데 저는 안 먹어요. 지금은, 옛날엔 술고래였고요. 세상 술을 제가 다 먹어 치워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끊었어요. 네. 끊으니까 그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돈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것만 끊으셔도 돈 많이 남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네. 자, 네. 아무튼 이제 그 다시 매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다 끝나가는 거라니까요.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드려야 되겠어요. 끝나간다고요. 분산, 공포, 침체, 이거 이해 다 되셨죠? 그죠? 이게 찰스 다우 이론이라는 유명한 이론이에요, 이게.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지션인데, 세력들은 언제부터 파는 줄 아세요?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팔아요. 저희 방에서 매도 사인 낼 때 여기서부터 팔아요, 실제로. 꼭지에서 다 파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팔면서 나가요, 이렇게. 과열되면 회원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요 정도에서 그래, 회원들한테. 힘들어도 참아라. 매집이다. 매집돼 있다. 요 단계, 마크업 단계에서는 여기서 팔면 인간도 아니다. 제가 대놓고 그래요. 회원들이 왠지 팔아버릴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대놓고 그래요. 여기서 팔면 사람도 아닙니다. 막 그래요. 근데 과열되면 말이 바뀌어요. 욕심내지 말라고. 파셔야 된다고. 그러다가 뭔가 다 날린다. 옛날에 이제 여기서 욕심내가지고 이제 망하신 분들 막 사례를 들면서 겁을 줘요. 그리고 이미 분산 과정에서 우리는 없어요. 딴 데가 있어요. 네. 공포? 아예 없죠. 침체? 그냥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우리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력들이 언제부터 파냐면 요 구간에서 파는 거예요. 세력이 여기서부터 매도, 여긴 없죠. 그래서 세력이 여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매도. 공포 국면에서 세력은 뭐 하고 있을까요? 관망. 개인들은요, 매수. 여기는요, 여기 두 군데 과열 분산. 세력들 매도, 개인들 매수. 여기서 침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세력 점진적 매수, 개인 손절, 매도.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 시작되겠죠. 네. 세력 그러면 적극적 매수, 개인 적극적 매도.
마크업에서는요. 세력 매수, 개인 매도. 세력 매수, 개인 매도. 나중에 이제 과열되면 바뀌는 거예요. 바닥에서 언제 바뀐다고요? 여기 침체에서. 세력들은 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티 안 나게. 그리고 이제 뉴스를 뿌리죠. 망한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곧 망한다, 진짜 망한다. 그러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 내리고 이제. 그러면 보시라니까요. 종목을 놓고 볼까요? 그러니까 2004년도를 봐야 되니까. 금리 인상하면은 망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이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죠? 금리 인상.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금리 인상은 망하는 줄 알아요. 뉴스 좀 그만 보시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갖고 얘기할까? 미국 갖고 얘기하죠. 미국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강세장이에요. 이게. 미국이 강세장이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여기가.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번 꺾었다 갔는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 강세장이었어요. 강세장이었다고. 왜 강세장이었을까요? 강세장이 뭐냐면 세력이 진짜 대량 매집을 해서 최소한 2, 3년, 길면 5년 이상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 3년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꿍, 가다가 꽝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가다가 쾅 때리고, 가다가 쾅 때리고, 쾅. 이렇게 쭉 가요. 그럼 파동이 보통 한 3개 나온다 그래요. 4개로 해놨는데 매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한 3개 나와요. 한두 달, 1, 2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간다니까요. 강세장이 보통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많이 했을 때 강세장이 생길 수 있고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또 강세장이 나옵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해도 강세장이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해도 강세장이 나와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1번 찍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니까.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테마주만 한다고 저를 너무 이렇게 낮춰보시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했다니까 이쪽으로. 네. 원래 전공은 이쪽이 아닌데 원래 전공이 이공계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러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강세장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큰 위기가 왔겠죠. 어떤 큰 위기가 오니까 망하면 안 되니까 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갖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은행 망하면 안 되고 대기업들 망하면 안 되고 나라 뭐 망하면 안 되고 서로 국가끼리 막 빚내주고 버티라고 막 통화사업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대규모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 힘으로 주가가 폭등해요. 돈이 뭐 세뱃돈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몇 년,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하면 최소한 1, 2년, 2, 3년 동안 돈을 계속 풀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이상 강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1, 2년.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져서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을 막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요. 금리 인상을 하면 강세장이 또 열려요. 또 열려요. 왜 열릴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금리 인상하면은 강세장이 안 열린다, 뭐 약세장 온다, 지금 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금리 인상하면 강세장이 열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쉽게 얘기해 볼게요. 금리 인하 왜 했다고요? 큰 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돈 풀어서 주식시장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수혜를 입는 업종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 있겠죠. 수혜를 입었던 업종은 호황이었을 거고
피해를 입었던 업종은 불황이었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최근에 겪었죠. 수혜 업종은 마스크 배달,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죠. 일상생활에서 피해 입었던 업종은요.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노래방 뭐 이런 쪽은 진짜 네. 노래방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술을 끊으니까 노래방도 끊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술 끊으러 가면은 이제 노래방 사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맨정신에는 노래방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노래방 그것도 아낄 수 있습니다. 맨정신에 안 가요. 진짜 술 끊고 나서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자, 죄송해요. 또 네. 옆으로 샜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수혜업종, 피해업종이 있겠죠. 금리 인하했을 때 수혜업종들이 강세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돼요? 피해업종이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수혜를 입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강세장이 또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골고루 육성이 돼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키워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른팔을 많이 쓴다고 해서 오른팔은 막 이만해지고 막 그죠? 왼쪽 발을 안 쓴다고 뭐 이렇게 말라깽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업종이 뭐 살아남을 수 있게 또 지원 대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원전 탈원전한다고 원전 생태계 망가뜨려놨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산 태양광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태양광 망쳐놓고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건설회사, 네. 수주 뭐 여러 가지 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죠? 네. 분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공급 물량도 딸려서 건설사들 돈 많이 못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쪽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맨날 뭐 K바이오 그러면서 바이오만 밀 거예요. 바이오 업종도 살려야 되지만 이미 많이 수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 테마 그 수혜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왜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막 이러는데 정상적인 거라니까 이게. 아니 나이 들면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네.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흰머리가 막 여기저기 막 생겨요. 네. 수염에도 나오고 막 코털에도 나오고 막 네. 겨드랑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네.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푸틴 아저씨 때문에 좀 심각해지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금리 인하해요. 경제를 살린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 생각할 거면 주식을 때려치란 얘기예요. 그냥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때려치란 얘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KBS나 MBC에 투자를 하시든지요. 그냥 IMBC 모르겠다. 거기에 투자를 하시든지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래갖고 돈은 언제 벌어요? 걱정하다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걱정하는 일이 생겨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제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근데 긍정적이려고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이에요. 뉴스 백날 본다고 해서 땀이 흘려집니까? 걱정만 되지. 걱정만 쌓이지.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걸립니다. 정신병 오고.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아셨죠? 네. 제 방송도 맨날 듣기 싫다. 막 손절하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을 때 제 방송을 들으세요. 그럴 때 매일 듣기 싫다. 네. 그럼 좋잖아요, 그죠? 네. 잘 활용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요까지 결론이 뭐냐면 금리를 올려도 강세장이 와요. 자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2009년도에 많이 갔잖아요. 이때 폭락했다 갔죠. 폭락했다가 요까지 이렇게 계속 갔어요. 이때 주도주는 바이오 그 다음에 기술주였어요. IT. 자 이때는 왜 갔어요? 여기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했잖아요. 언제까지 갔을까요? 금리 인상 전까지. 자 금리 인상 여기서 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도. 그러다가 폭락했었죠. 왜요? 코로나 금리 인하했잖아요.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됐죠. 인플레이션이 생겼겠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뭐 한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 전후로 한번 흔들거든요. 이게 그때 요거예요.
흔들고 가는 거예요. 뭐가 가는 거예요? 앞에서 못 갔던 피해 업종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세요? 네. 아, 그러면 뭐 최근 10년 얘기만 맨날 하고 지겨워 죽겠네라고 하실까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갔어요. 별로 못 갔죠. 이때. 나스닥 지수 가긴 갔는데 별로 못 갔네요. 그죠? 예, 별로 못 갔어요. 근데 이때 왜 별로 못 갔냐면 이때는 자, 아시아 증시가 많이 갔어요. 이때는 중국 증시를 봐야 돼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죠. 잠깐만요.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죠. 오랜만에 여기서 보려고 했더니 또 안 나오네. 네. 중국이 그때 이렇게 갔어요. 나스닥이 그만큼밖에 못 간 이유가 돈이 여기 와 있었어요. 998포인트에서 6천까지 갔으니까 얘 6배 갔어요. 2년 동안 6배 갔다니까요. 자,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2003년에 바닥 찍고 여기 2003년이거든요. 나스닥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여기서 막 급락했어요. 전저점 깨고, 예? 전저점 깨지면서 막 박살났었어요. 왠지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죠? 네, 전저점 막 깨면서 박살내고 있죠. 이때 왜 이랬을까요? 네, 중국 망한다 했어요. 중국 망한다 했다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 망한다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나라도 망한다 했어요. 그때. 여기 2005년도에 바닥 찍었죠? 고점 2007년도에 찍고. 나스닥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오늘 중국 증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갔어요. 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미국이랑 전 세계가 금리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렸을까요? 2004년도부터. 2004년도 여기 중순쯤에 여기서부터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후부터 중국 증시 쭉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멀쩡했겠어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 볼까요? 어쨌든 오늘 얘기가 오늘 안 끝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면 2000 언제요? 2003년, 4년, 5년? 네, 여기에요. 구덩이 파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막 가다가 말고 중국이 폭락하니까 잘 가다가 중국이 폭락하니까 막 난리 급락하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939에서 막 700까지 빠졌으니까 이때 많이 빠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내리 꽂았다니까 이때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이라크 전쟁.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라크 전쟁 왜 했는데요? 기름 때문에. 지금 전쟁 왜 하는데요? 가스 때문에. 이해 가셨으면 9번 좀 찍어보시죠. 이해 안 가세요? 똑같잖아요 레파토리. 예? 레파토리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중국 망한다르고 망하기 뭘 망해요? 중국은 안 망해요. 중국이 이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만큼 갔어요. 망한다 그러고. 뉴스를 계속 보셔서 손절하실 건 빨리 손절하시고. 코스피 이렇게 가고 코스닥은 어떻게 갈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해요. 어제 그 옛날 그 청와대 오래 근무하신 그 주방장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인간성 좋았다고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때 2005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노무현 대통령 이만큼 갔거든요. 이게요 지수가 300포인트에 있다가 여기가 700이니까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항상 대가가 따라요. 이 수익을 내려면 어떤 대가가 따르냐면 꼭 그래요. 꼭.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전저점 깼었어요.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잡고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박살내고 있었다니까요. 살짝 톡.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똑같다니까요. 2004년도 여기
전저점 깨놓고 있다가 뭐 했냐면, 그때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 언제 했냐면 여기서 했어. 2004년 6월달인가 7월달이에요. 여기라니까요. 그냥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폭락, 금리 인상을 했어요. 다음에 또 한다. 당연히 또 하죠.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때 금리 인상 왜 했겠어요? 왜 하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9.11 테러 때문에 주가 폭락했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약간 좀 이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심리가 좀 안 좋았다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9.11 테러 터졌을 때의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 앞입니다. 저점 정확하게. 거기를 깬 거예요. 몇 깼다고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전쟁, 중국 망한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데? 똑같죠. 맨날 똑같은데 좋아요. 물론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사시느냐, 아니면 궁핍하게 오래 사시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요즘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이라잖아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여기? 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만, 교회 가면 그러신다면서 이렇게 회개하시라고, 그죠? 네. 죄, 뭐 음란, 네, 음란, 바람 피고 뭐 이제 그런 거 음란한 거 하신 분들은 회개 안 하시면은, 그죠? 네,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냥 미지근하더래요. 하도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책에 이제 그런 말이 있답니다. 바람 피고 막 그러면은, 음란하게 이렇게 바람 피고 막 그러면 가난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대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가난해지는지를 쭉 설명해 줬대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다 회개를 하더래요. 네. 지옥보다 가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요. 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반성 안 하시는 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반성하더라고요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그냥 지옥보다 가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그때도 깨놓고 코스닥 이만큼 갔어요. 2배.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 이 당시에 지수가 2배 갔으면 종목은 기본적으로 몇 배 갔겠어요? 지수가 2배 가면요, 개별주들은 지수 대비 아무리 바보 같아도 3배, 아니면 5배, 10배, 20배. 그때 어젠가 그젠가 그 진원생명과학 보여드렸나요? 옛날 VJX 인터? 그게 100배 갔어요. 네. 지양제약 같은 거 10배 갔고, 그때 바이오즈 많이 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그때 간 거예요, 이게 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똑같잖아요. 코스닥 지수 전저점 깨놓고.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힐 정도로 타이밍도 똑같아요.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뭐 하고 있는데요? 전저점 여기 턱 깨놓고. 강세장, 약세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예요. 그때 이러고 나서 뭐가 왔어요? 네, 개별주 장세. 코스닥 지수 전저점 깨놓고 개별주 장세 왔고, 코스피 지수 전저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대형주 장세 왔어요. 원래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생략하고 좀 넘어갔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강세장이 뭐예요? 2년 3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세장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열렸지만 금리 인상을 했을 때도 열렸다는 거예요. 약세장은 뭐예요? 네. 약세장은 정말 주가가 과열되고 많이 갔을 때 오는 건데,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가죠. 자, 2008년도 있죠? 금융위기 왔을 때. 그러니까 약세장은 언제 오는 거냐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손가락이 부족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셔갖고 손가락이 부족해서 발가락까지 막 돈을 세고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을 때, 간이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배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여기 이 정도 주가 이 정도 폭등하자는 사람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로. 좀 집어넣으라고. 그래도 안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좀 수익 낸 거 좀 팔으라고. 안 팔아요. 와, 초보가
주식 한 달밖에 안 한 사람이 막 2, 3억씩 막 갖다 질러대고 막 대출 받아서 막 애기 엄마들 막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막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럼 이게 오는 거죠 이제. 아까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매집이 뭐예요? 이게 매집이에요. 들었다 놨다. 언제 한 거예요? 전쟁 터지고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서 세력이 1, 2년 이상 매집을 한 거예요. 세력이 한두 달 매집할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종래기들이죠. 그 나라의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까 중국 증시 보여드렸잖아요. 전저점을 깨놓고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갔다고요. 코스닥 지수 어떻게 나서 박살 내놓고 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가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매집 국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마크업 상승. 마지막 스파트 과열 들었다가 줄렁줄렁거리죠. 네. 분산 반등까지 나오죠. 분산 쫙 빠지죠. 공포 들었다 놨다 침체. 근데 여기에서 침체 그래가지고 쭉 이제 오랫동안 쳐져 있어야 되는데 벤 버냉키라는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돈을 뿌립니다. 살려야 된다 그러면 돈을 뿌리니까 갑자기 와 이러면서 갑니다. 여기까지 쉬었다가 쭉 갔어요. 그 당시에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낙선물 효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환율을 올려주면서 환율 올라가게 냅뒀어요. 그 당시에 원래 환율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환율이 왜냐면 달러를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를 많이 풀면 다른 기타 화폐들은 달러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달러는 약세가 되고 다른 나라 화폐는 강세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영국인가만 아마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냅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중소기업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을 살려서 대기업에 살아야 중소기업도 이제 일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환율을 올라가게 냅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대기업 수출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유동성도 공급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의 그런 기업이었고 그게 대장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훅 날아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고 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니까 이제 그 뒤에 개별 주장세가 열린 거예요. 자동차 부품회사, 전기차, 뭐 수소차, 수소 전진가 같은 뭐 수소 연료 뭐 그런 거 쫙 해서 이러면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여기까지 왔네요. 이 얘기 다 못 꺼냈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돼지열병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죠. 경기가 안 좋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낮에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미국의 타겟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유통회사 중에 하나가 타겟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뭐 기대보다 적다 그러면서 폭락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인 어제 미국의 유통주들이 대거 급등합니다. 달러트리, 달러제네럴, 메이시스 같은 뭐 달러트리가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다이소 같은 거예요. 다이소 1달러짜리 물건 팔고 지금 1.25달러라는데 그리고 이제 뭐 메이시스라는 그 저기 백화점 회사 폭등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앞으로도 올해 내내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폭등했거든요. 거짓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유통이 안 좋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람 생각하게 만들어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좋대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폭등난 거예요. 개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승질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승질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뭐하러 주식하냐고. 은행으로 가세요 그냥 우체국으로. 근데 우체국도 난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안 좋게 뭐가 안 좋아요. 미국의 유통기업들 돈 많이 벌었다고 올해 내내 돈 더 벌 것 같다고 폭등했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아무튼 강 사장이 뭐라고요? 네. 2, 3년 이상 지속되는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도 가는 게 있고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이걸 보세요. 자, 나스닥 지수가 아까 여기서 이제 여기 얘기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별로 안 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갔죠? 네. 금리 인상 언제 했을까요? 금리 인상 여기쯤에 됐어요. 금리 인상 여기서 했고 여기서는 이제 아시아 주식들이 많이 갔고 금리 인상도 언제 했다고요? 그치 여기서 또 한다네요. 또 한대요. 근데 금리 인상할 때 그냥 갔을까요? 천만에요. 난리치면서 갔어요. 중국 증시 전저점 깼었고 우리나라도 코스닥 전저점 깼었고 네. 지금도 그러고 있고 네. 털리시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고 그죠? 버티시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인데 이왕이면 털리는 것보다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털리면 돈 잃고 끝나지만 버티시면 어떻게 돼요? 예, 수익 내고 끝나잖아요. 아까 여기 돌멩이님이 여기 무료단 톡방에 아까 좋은 걸 쓰셨대요. 주식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진다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긴 한데 아무튼 네. 아까 저 돌멩이님하고 아까 창투님이 좋은 말씀들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돌멩이님 계시네요. 아 칭찬은 안 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네, 계신 줄 몰랐어요. 네. 아무튼 기죽지 마세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손 터시면 어디 갈 건데요? 갈 데 없잖아요, 그죠? 네. 갈 데 없잖아요. 계세요 그냥. 그리고 이왕에 참고 이겨내는 거, 그죠?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제가 원래 취미생활이 사진 찍는 거였는데 작년 8월 달부터 8월 그러니까 9월 이후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사진 찍는데 뭐 저기 있나요? 가까운데 어디 뭐 사진기나 들고 나가서 그냥 찍으면 되는데 사진 찍을 여유도 없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 수익 난 것도 있지만 저희 방에도 꾹꾹 누른 거 있어요. 꾹꾹 눌러놓은 거. 무슨 진짜 저기 어머님이 자식 사랑하셔가지고 밥 많이 먹으라고 밥을 꾹꾹 눌러 담는 것처럼 꾹꾹 누른 종목들도 있어요.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수익 난 것도 많이 있고요. 네. 눌러져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사진 찍으러 갈 여유도 없었어요, 저도. 사진 찍으러 가는데 무슨 뭐 제가 해외를 나갑니까? 뭘 나갑니까? 근데 그것도 안 찍더라고. 휴대폰으로도 사진 안 찍었더라고. 요즘 휴대폰이 좋아서 휴대폰으로 사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좀만 더 힘내세요. 아셨죠? 항상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항상 그랬어요. 뭐 그 전에도 얘기해드려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5.18도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근본이 이제 네. 이게 너무 길고 네. 금리 올렸을 때 난리 났을 때 그저 금리 인하했을 때 항상 다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뭐가 바뀌어요? 종목이 바뀌어서 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더 마무리를 더 져야 되는데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서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하고 라이브 회원들 공지사항이니까 잘 참고하세요. 뭐냐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진 거 뉴스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 보셨죠? 그죠? 예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원래 언제 테마주가 형성됐었냐면 이글벳을 보면 되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을 때는 테마주가 갔을 때는 2019년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여기에서 두 번 급등했던 흔적이 있죠. 자, 6월달에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여기 보시면 점 상한가를 찍으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네, 세게 했죠, 그죠? 자, 이게 둘 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둘 다. 왜 급등을 했느냐?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터졌어요. 북한에서. 중국, 북한 이렇게 남하하니까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였는데 그때 막 이제 방역하라고 그러고 방역 강아지 지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막 도와줘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큰 돼지 관문 있잖아요. 그죠? 네,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면 죽을까봐 북한에 있는 그 뭔지 아시죠, 그죠? 제가 그분을 좀 많이 싫어해요. 그분 이제 살리려고 그랬는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도와줘야 된다고. 주식하는 사람이 좀 도와주지. 그 마음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북한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식시장 정책을 펼쳤으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벤츠가 한 3대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 생각하는 거 한 100분의 1만 생각해줬으면 진짜 여한이 없었겠어요. 진짜. 근데 뒤에는 왜 갔냐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터졌어요. 터졌는데 북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 있죠? 거기 파주 뭐 거기
강가 주변에 거기 터져갖고 그때 파주 연천 막 그때 거기 터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갔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때는 그때 코로 저기 뭐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대장주가 이글백 같은 요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방역 그 다음에 약품 요런 거 요게 먼저 상한가에 갔고 점 상한가 2개 나오고 막 그랬어요. 50%막 100%한 번에 쫙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리고 그때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사료주였어요. 사료에다가 우리가 왜 건강보조식품 먹듯이 그죠? 네. 그런 걸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사료를 먹인다 그래서 그때 사료주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맨 마지막. 약품, 그러니까 소독약, 약품, 백신, 동물 백신 뭐 그런 거 가고 맨 끝에 사료주가 갔는데 자 어제 터졌죠. 오늘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글벳이 못 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누가 상한가를 찍었어요? 한일사료. 이 얘기를 제가 왜 지금 해드렸냐면 바뀌었어요. 그때랑 정 180도 완전 바뀐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니까 사료주가 지금 좋으니까 이게 간 거예요. 지금 신성홀딩스가 뭐예요? 쌈장. 쌈장이 왜 갈까요? 이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신성홀딩스. 오늘 상한가 가다 말았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돈이 사료주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 신성홀딩스가 2019년도에 간 적이 있을까요? 있죠. 이때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조금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한일사료가 갔을까요? 가긴 뭘 가요. 9월달에 조금 갔다. 보지도 않죠 여기. 거의 안 갔다니까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글벳이나 저런 게 끝난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사료주가 먼저 티켓이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세력들도 매집이 돼요.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고 빨리 끝낼게요. 김 시장이 방송하시니까 2019년도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을 때 위니푸드가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선 FNG 그 당시에 올라가긴 했었어요. 조금. 근데 지금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건 그때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에 돼지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졌을 때 그때는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등하죠. 왜 그러겠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테마주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으로만 여러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더 해드릴 텐데 준비한 거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인터넷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검색하면 다른 거 나올 거야. 이글벳이나 뭐 제일바이오, 중앙외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나올 텐데 뭐 체시스, 파우로 이런 거. 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요쪽에 가는 거예요. 요쪽에. 아셨죠? 네. 그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면은 돼지고기 못 사 먹고 이제는 소고기도 못 사 먹고 돼지고기도 못 사 먹으니까 그죠? 네. 뭐 먹어야 되겠어요? 참치라도 먹어야죠. 참치라도 먹어야 단백질을 보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원수환이 나도 가자 이런. 참치 사 먹을 돈 없으면 오뎅이라도 사 먹어야 되니 게맛살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한성교 웃지 마세요. 네, 진짜 이렇게 가요. 이것도 없으면 소주랑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 되니까 국수입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자 주무시러 가시죠. 김 시장님 방송 듣고 주무세요.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원래는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저기 2탄 해드릴게요. 아까 저기 강세장 약세장 아까 개별주황세 대웅주황세 아예 말도 못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까 난 이렇게 이게 길게 갈 줄 몰랐는데 네, 제가 해놓고도 그러네. 아까 강세장 약세장 마무리도 못 줬고요. 사실 개별주하고 하던 얘기는 마무리 졌는데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개별주 장세, 대형주 장세는 얘기도 못했어요. 이거는 월요일날 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저기 김 시장님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뭐 저기 전염병 관련주, 두창 관련주 지금 얘기해 준다고 하시니까 들어가서 들으세요. 김실 저기 뭐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종목들 막 검색해서 찾지 마시고 김 실장님 방송을 한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 들으세요. 왜냐면 김 시장님 방송을 잘 활용하시라니까요. 김 시장님이 테마주 20년 이상 하신 분이 이분이 전문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테마주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 이거는 왜 이게 무슨 테마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테마주 뭐라 뭐라 얘기해주면 적어요. 그걸 적어서 HTS 있죠? 거기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세요. 이건 무슨 테마주다 쭈루루. 그렇게 3개월 이상 해보세요. 웬만한 저기 주식 카페보다 나을걸요? 네. 이상한 데 갖고 저기 뭐야 하지 마시고, 이분은 지금 움직이는 거 앞으로 움직일 거 그걸 얘기를 해요. 옛날 거 5년 전 거 10년 전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저는 폭넓게 디테일하게. 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네, 네, 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상세하게. 네. 적으라니까요, 그거를. 네. 적어서 한 3개월, 6개월 해보세요. 네. 나중에 되면 그 컴퓨터에 많이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줘도 알려준다기보다 본인이 잘 활용하시는, 그것만 봐도 아 오늘 무슨 테마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나와요. 맨날 저기 뭐야 눈 아프게 시력 떨어지게 저기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 그만하시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하세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저는 내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고생 시킨 것만큼 수익 나는 게 주식이니까. 아셨죠? 억지로라도 주말에 쉬세요. 아셨죠? 5월달 마지막 주말이니까. 네, 계절의 여왕도 끝나잖아요 이제.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